예,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시간인데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변동성이 또 대단히 커져가는 흐름들입니다.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갑자기 또 2.4%까지 급락하면서 불안한 흐름들입니다. 역시나 긴축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인데요. 키워드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연준 고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불사한다고. 예, 추가 굉장히 강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일부분은 좀 금리 침체도 용인하겠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같고요. 제레미 시걸 같은 교수가 보니까 좀 연준의 과잉 대응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좀 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연준 인사들 세 분이 나오셔서 네. 조금 지나친 그 금리 인상과 과도한 긴축이 살짝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그게 좀 역효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직접적인 언급을 그렇게 한 건 네. 아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살짝 조금 그런 뉘앙스로 조금 비춰졌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이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이 어쨌든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지만 종점 금리 마지막 최종 금리를 조금 내년에 5%냐 4.75냐 4.50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만 네. 어제 발언한 인사들의 전체적인 조금 톤은 4.5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4.50을 조금 돌파하더라도 내년에 한 번 정도 인상하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어쨌든 준 점에서 조금 희망적인 시장에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희망은 살짝이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강한 기조들이 화면이 저기 준비되어 있네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랑 보스턴 연은 총재 얘기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예, 경제 피해를 주지 않고 물가를 목표치인 2%로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할 수 있지만 물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물가 안정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실업률은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긴축 세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로 다가오는 건데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기관들에서 내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 확률을 내년이겠죠 98%와 거의 온다는 거고 지난번에 다른 코너에서 다른 데 보니까 되게 더 낮게 나온 데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를 잡으면 금상첨화인데 이제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좀 명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쨌든 각오해야만 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계속했고요. 지금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던 경우는 드뭅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3% 이상 내지는 심지어 5% 이상 물가에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물가 진정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무조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냐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에너지의 자급자족이라든지 또 고용시장의 어쨌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재정 지출의 추가 어쨌든 집행 여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좀 약하게 진행될 것임에 분명한데 우리나라와 또 유로존 또 중국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을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좀 우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에 대한 걱정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는 거고요. 당장은 이제 환율 급등 계속되고 있고, 네, 주가는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환율이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10원 가량 하락하면서 1,421원이었는데요. 1,420원대였는데 오늘 다시 지금 17원이 올랐어요. 1,438원으로 환율 변동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뭐 이제 자체적인 통화 수합을 좀 한다고 했고요. 네. 한미 통화 수합 얘기도 나오는데 체결 가능성 내지는 체결이 되면 큰 도움이 되나요? 방송 전에 1,437원 뭐 플러스 10원을 보고 왔는데 그 네. 사이에 좀 더 올랐군요. 예,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화 스와프는 뭐 일종의 뭐 보험 장치라고는 볼 수 있는데 한은 총재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적인 외환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수합회 주체인 미 연준에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일단 통화수합회의 조건이 좀 충족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보수적인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뭐 1년 전 대비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의 엔화와 그다음에 파운드화와 그다음에 그 유로화에 대한 뭐 DXY 인덱스라고 그러죠. 네. 그게 1년 전보다 한 23% 강세를 보였는데 원달러가 딱 그만큼 지금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0년 같은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이런 뭐 달러는 뭐 한 10% 절상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뭐 40, 50% 이렇게 하락한 이런 경우와는 지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사정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물론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고 조금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는 살짝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환율은 어쨌든 무조건 원달러가 안정되려면 제가 볼 때는 유로화가 안정돼야 됩니다. 네. 유로화 안정이 필수인데 문제는 뭐 간밤에 노스트림 뭐 파이프라인도 좀 폭파 사고가 뭐,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로화의 어떤 약세,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멈추지 않으면 원달러는 계속 뭐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의 통제선 밖에 있다는 네.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수는 하락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200이 깨졌고요. 오늘 지금 다시 2160이니까 물론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200이 지금 깨지는 흐름들인데요.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겠냐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뭐 지수가 좀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뭐 PBR로 보나 모든 뭐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지금 PBR 1배 2만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보니까 뭐 한 120개 종목 되더라고요. 오늘 네. 더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뭐 명확한 저평가 영역이죠.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생기는 수급 요인, 수급 요인이 뭐 신용 매물의 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가파른 하락을 주도하는 이제 그러한 좀 안 좋은 수급적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 저점을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술적 반등이 곧 뭐 좀 유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임박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인데 반도체도 겨울이죠. 네, 오늘 뭐 최근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다들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좋은 것도 하나씩 좀 넣어주세요. 뒤쪽에. 반도체 어렵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 내년 뭐 1분기 빨라야 돼야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일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하는군요. 네.
요게 또 충격 내지는 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결국 뭐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실적, 뭐 마이크론이 회계 연도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네. 다음 분기가 이제 뭐 어쨌든 9월부터 12월까지의 어쨌든 그 실적 가이던스를 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에서 11월. 마이크론으로는 1Q 가이던스인데 지난 실적보다는 이제 다음 분기.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이미 조정을 받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가이던스가 문제인데 가이던스가 만약에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반도체 시장의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선행 EPS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배 가까이 왔고 하이닉스도 0.79배, 0.8배 정도 지금 오늘 더 떨어졌겠네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평균에 지금 거의 붙었거나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마이크론이 만약에 감산을 시사하면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아주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적 반등 또 의미 있는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종목 이야기까지 하신 걸로 가름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